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제 1, 영국혁명 되겠습니다. 자, 청교도혁명하고 명예혁명까지를 묶어서 영국의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가지고 온 혁명이다 해서 영국혁명이라고 해요. 그중에 먼저 일어난 게 청교도혁명이죠. 그러면 청교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 본문을 얘기하면서 청교도가 무엇인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로 접어듭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는 조금 정치 체제가 그래도 요만큼 더 발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전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의회라고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목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17세기 무렵이 되었을 때 이 영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이 의회의 다수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냐면은 젠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자, 젠트리나 하나 밑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민계급. 이들이 파워가 점점 강해지면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젠트리 아니면 시민계급이었습니다. 그럼 젠트리는 뭐고 시민계급은 뭐냐? 시민계급은 말 그대로 평민인데 도시에 살면서 뭐 무역업에 종사거나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젠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좀 부자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귀족 신분은 아닌데 농민은 농민인데 그냥 좀 가난한 농민이 아니라 조금 땅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지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땅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농민보다는 약간 신분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귀족까지는 아닌 그 중간 신분 정도 되는 이들을 우리가 젠트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젠트리들이나 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들의 공통점이 거의 대부분 청교도였다라는 거지. 그럼 청교도가 이제 뭔지 봐야 되겠지. 우리가 어떤 종교 이름 뒤에 도를 붙이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불교도 그럼 불교 믿는 사람, 이슬람교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란 뜻이야. 청교 믿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청교가 뭐냐? 역사일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돌아가요. 유럽에서 이제 크리스트교 세력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 크리스트교가 파워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루터라는 인물, 칼뱅이라는 인물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외치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요. 종교개혁 이전의 크리스트교와 종교개혁 이후, 즉 루터와 칼뱅의 주장을 따르는 크리스트교로 나뉘어지는데 그중에 좀 유명했던 사람이 칼뱅이에요. 이 칼뱅이 말하는 것들을 따르는 새로운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다라고 불렀던 거지. 근데 의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젠트리와 시민계급 얘네들 대부분이 청교도였던 거예요. 얘네들의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왕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당시의 왕이었던 인물 제임스 1세. 그리고 이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찰스 1세. 이런 사람들이 참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청교도들을 정말 많이 탄압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영국만이 믿는 독특한 크리스트교가 있었어.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종교냐면은 예전에 얘네들이 왕이 되기 훨씬 전에 영국에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얘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았어.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부인이랑 이혼하고 이제 그 여자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크리스트교, 카톨릭이라고 하죠. 카톨릭의 대빵인 교황이라는 인물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크리스트교의 교리에 어긋난다요. 이혼을 막 반대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왕이 그래? 나는 죽어도 이혼을 해야 되겠고? 그럼 너네 교황 카톨릭교에서는 나를 이혼을 못하게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 따로따로 분리하자. 우리는 우리 영국만의 크리스트교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영국 국교회야. 그 이후로 영국의 국왕들은 이제 거의 다 영국 국교회를 믿어왔는데 그러면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청교도 탄압, 그러니까 국교회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청교도들의 그 어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전제 정치란 왕이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의 파워와 권력을 막 휘두르는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회는 점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청교도를 단합하고 얘네들 거의 다 청교도인데 그리고 전제 정치를 하자 의회가 열받았죠. 안 되겠다. 왕권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넘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2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의회가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요. 왕이 의회의 허락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군대를 소집할 때도 의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자,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찰스 1세한테 내밀었어요. 그 문서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이른바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문서였어. 즉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했던 이 권리청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못 휘두르도록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지. 찰스 1세가 어쩐 일인지 이걸 승인을 했어요.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는데 이게 뭐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인을 한 건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귀찮아서 아유 뭐 나중에 말하고 안 들어주면 되지 하고 그냥 사인을 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사인을 하고 딱 1년 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인을 할 때 진심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이 사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문서에 나와 있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세금도 자기 마음대로 올리려고 의회 도장 찍어라라고 강요를 하고 여전히 청교도들을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 의회가 어떻게 했겠어? 아니 권리청원에다가 도장을 찍으셨으면서 이러시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했을 거 아니야. 항의를 하자 찰스 1세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왕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의회 따위 필요 없어 하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고 해산이 되니까 의회가 막 저항을 했겠지? 탄압을 해버려요. 의회가 완전히 없어졌어. 이때부터 대략 11년 동안 영국은 의회가 없이 정말 왕 혼자서 정치를 자기 독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러한 체제가 한 11년이 이어진 거야. 그러다가 한 11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찰스 1세가 의회를 재소집을 합니다. 어쩐 일로 재소집을 하느냐? 세금을 높여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영국의 법에 아무리 이제 의회랑 사이가 안 좋아도 의회에 도장이 있어야지만이 세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야. 그 당시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세계 지도에서 이제 영국 지도를 보면요. 큰 섬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라는 섬이고 그 옆에 조그만한 섬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스코틀랜드라는 섬이에요. 두 개가 각각 다른 나라였어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사이에서 전쟁이 납니다. 전쟁을 하면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당시에 이제 찰스 1세가 돈이 별로 없는 거야, 왕실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높여가지고 전쟁 경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의회에 도장이 필요하니까 이게 되게 귀찮은데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의회를 재소집한 거지. 다시 말해서 전쟁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의회를 재소집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아이코 소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장 찍어드릴게요. 안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굉장히 지금 왕에 대해서 찰스 1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 국왕의 잘못된 정치, 그걸 우리가 실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왕의 잘못된 정치인 실정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올리는 것에 도장을 찍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내전이라고 적었는데 내전은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다 이런 뜻이야. 의회를 따르는 의회파 세력과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는데 왕을 지지하는 세력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의회파 세력을 이끌고 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면은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의회파를 이끌고 싸웠던 거야. 왕당파랑 같이. 여기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분위기상 의회파가 승리를 했겠죠.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의회가 승리를 했어. 그럼 그 괘씸한 찰스 1세를 그냥 뒀을까? 당연히 그냥 두지 않았겠지. 재판에 넘겨서 찰스 1세를 죽여버립니다. 찰스 1세는 처형당했어요. 자, 왕이 죽었어. 그럼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왕의 전제 정치 지긋지긋하게 시달렸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정치 체제 자체를 뜯어고치자. 왕정 체제를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왕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 대표가 물러날 때는 또 다른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하자. 그 정치 체제가 바로 뭐냐?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인 거야. 즉 왕이 아닌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 공화정 체제가 수립되었고 의회파를 승리로 이끈 핵심 인물이 크로멜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공화정 체제가 되어서 크로멜이 권력을 잡고 당시에 참고로 크로멜이 차지했던 직책이 호국경이라고 하는 직책이었는데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서 영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